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강의는요, 페이지 204페이지 가등기의 효력입니다. 요 가등기도 은근히 중요해요. 시험 문제 잘 나오는데. 일단,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갑이 을한테 뭐라 그랬냐면요. 네가 이번에 공인중개사 시험에 합격을 하면 내가 아파트를 주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을이 고맙다 그러는 게 아니라 등기해달래요.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갑이 좋다 그래서 만약에 갑과 을이 등기소에 가서 갑에서 을로 이전 등기를 해줘 버리면 갑에서 을로 뭐가 넘어가죠? 소유권이 넘어가 버리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지금 갑이 을에게 당장 주겠다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따라서 뭐가 필요하냐면 등기를 하더라도 뭐가요? 소유권이 안 넘어가는 등기가 필요한데 그것이 뭐냐면 가등기가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가등기를 하더라도 그 가등기 자체만으로는 아무런 효과가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소유권이 넘어가지 않는다. 물권이 변동되지도 않고요. 그 다음에 가등기를 했더라도 우리 판례는 추정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라는 입장이에요. 다시 말하면 적법한 권리 추정이니 등기 원인의 적법이니 이러한 추정은 본등기에 대해서만 인정하고요. 가등기에 대해서는 추정력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가등기 상태에서 뭔가 청구할 수 있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청구권 자체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거든요.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가등기를 하더라도 물권이 변동되지 않는다. 아무런 효과가 없어요. 다시 말하면 소유권이 넘어가지도 않고 추정력이 인정되지도 않고요. 청구권 자체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자,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자, 가등기는 소유권에 관한 사항이니까 갑 구해야겠죠? 지금 현재 누구 겁니까? 갑 거죠. 그래서 갑에게 소유권이 있어요. 2번에서 을 앞으로 합격하면 을에게 소유권을 넘겨준다는 의미에서 을 앞으로 가등기를 했어요. 그래도 아직도 누구 거예요? 갑 건 거죠. 가등기를 하더라도 소유권이 넘어가지 않아요. 넘어가는 것은 아니니까요. 그럼 여전히 갑의 것이니까 갑이 팔아먹고 뭐 할 수 있어요? 이전 등기를 해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3번 해가지고 병 앞으로 소유권 등기를 했다면 이 병은 적법하게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고요. 따라서 을은 이 가등기 상태에서 병에게 말소해달라 또는 네 등기 적법하지 않으니까 말소해달라 내지는 손해배상해달라 부당이득 반환해달라 이런 거 어떻게 해요? 인정되지 않는 거죠. 됐죠? 그러면 뭐하러 을 앞에 가등기를 하느냐? 가등기는 왜 하는 거냐면 나중에 가등기에 기해서 본등기를 하게 되면 요 가등기가 뭘 내주냐면 순위를 보존해 주기 때문에 하는 거죠. 자, 이런 얘기입니다. 나중에 을이 진짜 합격을 해가지고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소유권에 관한 본등기를 하면 을의 소유권에 관한 순위는 1, 2, 3, 4가 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2라는 거죠. 왜냐하면 가등기에 기해서 본등기를 하면 가등기가 2순위라는 순위를 해줘요? 보존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첫째, 요 을이 가등기에 기해서 소유권에 관한 본등기를 하게 되면 병의 소유권 등기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하게 됩니다. 후순위 권리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해 버립니다. 왜냐하면 을의 소유권은 2순위고 병의 소유권은 3순위니까요. 그러면 나중에
합격을 해가지고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누구한테 청구하느냐? 본등기 청구의 상대방인데 어차피 현재 권리자인 병의 등기는 직권으로 말소될 등기니까 우리 합격하면 소유권에 관한 본등기를 해달라고 누구한테 청구해야 되냐면 갑한테 청구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가등기 당시 소유자에게 본등기를 청구해야 되고요. 현재 소유자에게 본등기를 청구하는 것이 아님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 주의할 점은 가등기는 순위를 보존할 뿐이에요. 다만 을이 소유권을 취득하는 시점은 본등기한테 물권을 취득하게 된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물권 취득 시기가 뭐 하는 것은 아니에요. 소급하는 아닌 것은 아니라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가등기 전까지 병의 소유권 등기는 적법한 등기이기 때문에 을은 병에게 소유기간 동안의 그 사용이익을 부당이득으로 반환 청구할 수 없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리해 볼게요. 가등기라면 그 가등기 자체만으로는 아무런 효과가 없습니다. 물권이 변동되지도 않고요. 또 추정력도 인정되지 않고요. 청구권 같은 거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가등기에 기해서 본등기라면 가등기가 뭘 해줘요? 순위를 보존해 주기 때문에 후순위 권리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하게 되고요. 본등기 청구는 누구한테 하냐면 현재 소유자인 병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가등기 당시 소유자인 갑에게 하게 되고요. 조심할 것은 을이 소유권을 취득하는 시기는 본등기 한때입니다. 물권 취득 시기가 뭐 되는 것은 아니에요. 소급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까지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런 내용이 쭉 우측에 나와 있고요. 하나 추가할 건 4번에서 가등기의 가등기가 할 수 있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가등기에 기한 가등기도 가능하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라는 거 하나 추가로 기억해 두시면 되겠죠. 자, 우측에 대표 예제가 나옵니다. 풀어볼게요. 갑소유 부동산의 을 명의로 소유권 이전 청구권의 보존을 위한 가등기가 격려된 후 갑에서 병명으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가 격려되고 당일 갑이 병에게 점유를 이전하였다. 이 경우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자 그러면 이 문제가 제가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린 그 사례임을 알 수가 있겠죠. 1번 을이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하면 을의 소유권 취득 시기가 가등기 시로 소급되므로 병의 소유권 취득은 무효이다. X. 물권 취득 시기가 뭐 되는 건 아니에요? 소급되는 것은 아니죠. 2번 병 명의의 소유권 이전 등기가 원인 무효라면 가등기 권리자인 을이 직접 그 말소를 구할 수 있다. X. 가등기 자체만으로는 아무런 효과가 없기 때문에 가등기 상태에서 그 등기를 말소해달라고 뭐 할 수 없죠? 청구할 수가 없고요. 3. 을이 가등기에 의하여 보존하는 갑에 대한 등기 청구권은 소멸시에 걸리지 않는다. X입니다. 그죠? 자, 일단 을은 아직 뭐가 없어요? 소유권이 없죠. 따라서 을의 등기 청구권은 채권자 청구권이니까 당연히 뭐죠? 소멸시에 걸립니다. 4번 갑과 을이 매매 계약을 합의 해지하면서 이미 지급한 매매 대금을 반환하여야 그 가등기를 말소한다고 한 약정에는 그 가등기를 담보 가등기로 유용한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X입니다. 이건 뭐 좀 복잡하긴 한데 자 이런 문제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받을 돈이 있을 때 그것을 담보하기 위해 설정하는 것을 가등기 담보라고 하거든요.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이 가등기가 무효면 말소해야 될 문제인 것이지 이 가등기가 가등기 담보로 전환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기 때문에 4번은 뭐죠? X고 우리가 나중에 가등기 담보를 공부해 보시면 이해하실 거예요. 5번 을이
본등기를 하려면 갑에게 청구하여야 하고 병의 등기는 직권 말소가 된다. 맞죠?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는 누구한테 합니까? 가등기 당시 소유자인 갑에게 해야 되고요. 그러면 순위가 보존되는 결과 후순위 권리인 병의 등기는 직권으로 말소가 되기 때문에 답은 뭐죠? 5번이 되죠. 그럼 4번이 좀 지엽적이긴 하지만 4번을 제외한 나머지 분들만 좀 이해하시면 되겠죠. 답은 5번입니다. 자, 넘겨보시면 이제 5번 물권 변동을 가져오기 위한 등기 요건 해가지고 1번 등기 유효권 한번 읽어보시고 2번 형식적 유효권에서 1번 등기 기재와 그 멸실 등이 나와 있는데 중요한 건 없습니다. 공시법에서는 의미가 있을지 모르지만 민법에서는 의미가 없기 때문에 한번 읽어보시되 설명드리지는 않을 거고 2번 이중 보존 등입니다. 이것도 우리가 공시법에서는 자세하게 공부하게 되지만 우리 민법에서는 핵심적인 것만 기억해 두시면 돼요. 우측에 보신 판례가 굉장히 복잡하게 나와 있지만 실제로 결론은 간단합니다. 그죠? 자, 일단 이런 문제입니다. 이중으로 보존 등기가 됐어요. 그러면 보존 등기라는 것은 맨 처음 하는 등기를 말하고요. 맨 처음 한다는 말은 등기부를 새롭게 만드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어떻게 됐다고요? 이중으로 됐어요. 그러면 등기부가 2개라는 얘기죠. 그러면 그 2개 등기부 중에 하나를 없애야 되는데 어떻게 없애냐면 선보존 등기가 유효하고요. 후보존 등기가 무효라는 것이 우리의 판례의 기본적 태도입니다. 하나 조심할 것은 뭐냐면 과거에 우리 판례가 이 2개의 등기부의 명의가 같으냐 다르냐에 따라서 결론을 달리했어요. 우측에 나와 있는 판례입니다. 근데 판례에서 최근 판례에서 어떻게 했냐면 등기 명의가 같든 틀리든 간에 그냥 선보존 등기가 어떻게 해요? 유효하고 늦게 만들어진 후보존 등기가 무효다라고 아주 간소하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등기 명의가 동일하든 등기 명의가 다르든 상관없이 원칙적으로 선보존 등기, 먼저 만들어진 등기가 유효하고요. 후보존 등기, 늦게 만들어진 등기는 무효라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고 우리 판례는 누가 진정한 권리자인지 일단 고려하지 않는다는 거 하나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결론은 간단하죠. 번거롭고 어렵다면 이것만이라도 정확하게 기억하시면 돼요. 끝이에요. 자, 넘겨보시면 208페이지에 실질적 유효권 해가지고 물권행위와 등기의 관계 나와 있고 2번 내용적 불합치가 나와 있는데 한번 읽어보시되 설명드릴 것도 없고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3. 물권 변동 과정의 불합치에서 가 중간 생략 등기가 중요합니다. 중간 생략 등기에 대해서도 시험 문제가 아주 잘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중간 생략 등기라는 것은 이런 거겠죠. 그죠? 갑이라는 사람이 A라는 토지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거를요, 을한테 팔았고요. 을이 또다시 병한테 팔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등기가 가는 것이 FM인가요? 갑에서 을로 등기가 이루어지고 을에서 병으로 등기가 이루어지는 것이 FM인데 만약에 갑에서 병으로 직접 등기가 이루어졌다면 이 등기를 우리가 중간 생략 등기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나중에 등기부 등본을 떼보게 되면 을이 안 나오겠죠. 그래서 말 그대로 중간이 생략되어 있으니까 이러한 등기를 우리가 중간 생략 등기라고 합니다. 이게 의죠. 자, 내용입니다. 원칙 유효합니다. 중간 생략 등기는 유효해요. 따라서 병은 적법하게 뭘 취득하게 돼요?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데
왜 중간 생략 등기가 유효한지 이유까지 기억해 두셔야 되는데, 첫째, 중간 생략 등기는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에서 금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의 요 규정은 단속 규정으로 이해됩니다. 따라서 나중에 걸리면 을은 처벌은 하긴 하지만 병해 등기 자체는 무효가 아니라 뭐죠? 유효합니다. 두 번째, 자, 중간 생략 등기는 왜 하는 거죠? 세금 안 내려고 하는 거죠. 그죠? 만약에 자기 앞으로 등기하고 이전 등기를 해주면 자기 앞에 등기할 때 그런 취득세, 등록세를 내게 되고요. 병한테 팔아먹을 때는 이제는 뭐예요? 양도소득세를 내기 때문에 남는 게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왜 중간 생략 등기를 하냐면 세금 회피, 세금을 안 내려고 하는 거죠. 기억나시나요? 세금 회피는 인간 본성의 발현이기 때문에 뭐 하지 않죠? 반사회적이지 않다라고 말씀드렸죠. 따라서 중간 생략 등기는 반사회적이지도 않기 때문에 이 중간 생략 등기는 뭐예요? 유효한 거예요. 자, 지금 여기까지 내가 말씀드린 것은 이미 됐다면 그 등기는 뭐 하다는 얘기예요? 유효하다는 얘기죠. 그럼 만약에 아직 중간 생략 등기가 아직 이루어지지를 않고 있는 상태예요. 그러면 원칙적으로 어떻게 해야 돼요? 병이 직접 갑한테 이전 등기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을까요? 병은 을과 만나게 해가지고 매매 계약을 하고 대금을 지급했다면 이전 등기를 요구할 수 있는 뭐만요? 채권만 있는 상태고, 채권은 특정한 사람에게만 주장할 수 있는 뭐예요? 상대권이니까 직접 이전 등기해달라고 청구할 수는 없겠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을을 대의해서 이전 등기시킨 후 넘겨받아야 그때 비로소 뭘 취득하는 거죠? 소유권을 취득하는 거죠. 따라서 원칙적으로 최종 양수인은 중간자를 대위해서 이전 등기를 청구해야 되는 것이 원칙이고 FM인 겁니다. 그러면 항상 병이 을을 대위해서 이전 등기시킨 후 넘겨받아야 되느냐? 병이 직접 갑에게 이전 등기해달라고 청구할 수 없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만약에 갑을병 전원의 합의가 존재하고 있다면 이때는 병이 갑에게 직접 중간 생략 등기, 이전 등기를 청구하는 것이 가능한 입장이에요. 여기서 조심할 것은 전원의 합의에서 뭐가 필수적이냐면 최초 양도인의 동의가 필수적이라는 거 좀 항상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왜 그러냐면 중간 생략 등기가 이루어지게 되면 피해를 보는 사람은 누구냐면요, 갑이거든요. 왜 그런지 생각해 보세요. 갑이 1억에 사가지고 병한테 1억 2천에 팔고 을이 병한테 1억 5천에 팔았다라고 가정을 해보면 병에서 갑에서 목으로 직접 등기가 이루어지면 갑은 5천만 원의 소득을 얻었다는, 이득을 얻었다는 것처럼 되기 때문에 갑에게 양도소득세가 엄청나게 많이 부과되거든요. 이해되시죠? 그죠? 따라서 누구는 반드시 동의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갑, 최초 양도인의 동의는 필수적입니다. 따라서 만약에 갑이 거부한다면, 갑이 동의하지 않는다면 병원갑에게 직접 이전 등기해달라고 청구할 수 없다는 거 항상 조심하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1, 2, 3이죠. 만약에 이러한 중간 생략 등기가 토지 거래, 허가, 구역 내에서 이루어졌다면 이때는 무효가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그죠?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자,
자, 중간 생략 등기는 됐으면 뭐죠? 유효합니다. 왜요? 금지하고 있는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은 단속 규정이고요. 또 중간 생략 등기를 하는 이유는 세금 회피는 뭐 하지 않습니까? 반사회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 등기는 뭐예요? 유효한 거죠. 그 다음에 아직 중간 생략 등기가 안 돼 있다면 원칙적으로 병은 을을 대의해서 을 앞으로 이전 등기시킨 후 넘겨받아야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 원칙인데, 만약에 갑을병 전원의 합의가 존재한다면 병은 갑에게 직접 이전 등기해달라고 청구하는 것도 가능해요. 조심할 것은 최초 양도인인 갑의 동의는 필수적이라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이러한 중간 생략 등기가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서 이루어졌다면 무효가 된다는 것까지 확실하게 뭐 하시면 돼요? 정리하시면 되는 거죠. 이것도 어렵게 느껴질 수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정리해 드리는 걸 먼저 머릿속에 숙지하시고 나서 교재를 쭉 읽어보시면서 이런 내용이구나라고 숙지하시면, 캐치하시면 충분히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우측에 대표예제가 나와 있죠. 풀어볼게요. 중간 생략 등기에 관한 판례 태도와 다른 것은 1번 최종 양수인이 최초 양도인에게 직접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요거죠. 그죠? 직접 이전 등기를 청구하려면 뭐가 필요하죠? 전원의 합의가 필요하니까 관계 당사자 전원의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된다는 지문은 뭐죠? 맞는 지문이죠. 2번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상 조세 포털과 부동산 투기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등기하지 아니하고 제3자에 전매하는 행위를 일정 범위 내에서 형사처벌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로써 순차 매도한 당사자 사이에 중간 생략 등기 합의가 난 사법상의 효력까지 무효로 한다는 취지는 아니다. 맞죠? 왜요?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은 뭐란 얘기죠? 단속 규정이란 취지의 지문이니까요. 3번 중간 생략 등기 합의가 없다면 부동산의 전전 매수인은 매도인을 대의하여 그 전 매도인인 등기 명의자에게 매도인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구할 수 있을지언정 직접 자기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구할 수는 없다. 맞죠? 자, 직접 이전 등기를 청구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전원의 합의가 필요하죠. 만약에 전원의 합의가 없다면 원칙적으로 중간자를 대의해서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을 뿐이니까 이것도 어떻게 해요? 맞는 지문이 되겠죠. 4번 당사자들 사이의 중간 생략 등기 합의는 결국 최초 매도인과 최종 매수인 사이에 매매 계약이 체결됐다는 것을 의미한다. X죠. 말도 안 되는 거죠. 매매 계약은 갑과 을이 하고 을과 병이 한 거죠. 갑과 병이 뭐 한 것은 아니에요? 매매 계약을 한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서 이루어지게 되면 그것이 뭐예요? 무효가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서 병 앞으로 이전 등기하려면 갑과 병이 매매 계약한 것처럼 해서 허가를 받겠죠. 근데 그 허가는 뭐예요? 무효인 거예요. 왜요? 갑과 병은 뭐 한 바가 없어요? 매매 계약한 바가 없으니까요. 답은 뭐죠? 4번이죠. 5번 당사자 사이에 적법한 원인행위가 성립되어 중간 생략 등기가 이루어진 이상 중간 생략 등기에 관한 가한 합의가 없었다는 사유만으로 그 소유권 이전 등기를 무효라고 할 수 없다. 맞죠? 중간 생략 등기가 이미 됐다면 원칙적으로 뭐 한 거죠? 유효한 거죠. 그러니까 합의는 아직 등기가 안 돼서 직접 이전 등기하려고 할 때 필요한 것이죠. 그죠? 따라서 4번이 되는 거죠. 자, 넘겨보시면 이제 뭐가 나오죠? 실제와 다른 원인에 의한 등기. 자, 일단 우리 민법은, 우리 판례는요, 등기가 무효냐, 유효냐를 따질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결론이 맞느냐예요. 다시 말하면, 실체적 권리관계와 그 등기가 일치하느냐 문제인 거죠. 그래서 만약에 실체적 권리관계 그 등기가 일치한다면
원인이 잘못됐더라도 그 과정이 잘못됐더라도 등기는 뭐 한 거예요? 유효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중간생략 등기 뭐예요? 유효한 거고. 왜요? 결론이 맞으니까. 그 다음에 실제 다른 원인은 우리가 언제 했냐면 은닉행위라는 것에서 했어요. 그죠? 실제로 뭐 하고 싶어요? 증여하고 싶은데 매매한 것처럼 가정에서 등기를 놓으면 그 등기는 뭐죠? 유효하다. 왜냐하면 그 등기가 실체적 권리관계와 일치되니까요. 다음은 무효등기 유용인데 일단 조심할 것은 뭐냐 하면 유용이라는 말은 뭐예요? 재활용한다는 얘기거든요. 일단 첫 번째 권리에 관한 무효등기는 유용할 수 있지만 사실에 관한 무효등기는 유용할 수 없다는 점이에요. 다시 말하면 뭐 저당권 등기가 있는데 그 저당권 등기가 무효인 경우에 유용, 재활용하는 건 가능해요. 권리에 관한 등기니까. 그렇지만 건물이 없어요. 건물이 철거되고 나서 다시 신축한 경우에 과거의 건물이 가지고 있던 등기부를 뭐 할 수는 없어요? 유용, 재활용할 수는 없어요. 왜요? 건물이 있느냐 없느냐. 그 건물이 이 건물이냐 아니냐 문제는 권리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사실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에 주의하실 것은 두 번째, 권리에 관한 등기를 유용할 수는 있더라도 원칙적으로 소급할 수는 없고요. 또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할 수 없다는 거 주의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4번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에 의한 규제가 나와 있는데 이겁니다. 하다 걸리면 뭘 받아요? 처벌은 받지만 중간생략 등기는 유효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4번 등기를 갖추지 않은 부동산 매수인의 법적 지위가 나오는데 요 4번도 어떻게 해요? 중요합니다. 자, 지금 제가 조금 따로 좀 이 4번을 들어가기 전에 먼저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릴 게 있어요. 원래는 제가 민법 총칙을 끝내고 물권법 들어가기 전에 한번 설명드릴까 했는데 좀 이게 좀 과정이 좀 시간이 없어서 설명 안 드렸는데 뭘 설명드릴 거냐면요. 소멸시효라는 개념을 좀 먼저 설명드려야 될 것 같아요. 소멸시효는요. 시험 범위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닌데 우리가 책을 보다 보니까 자꾸 어떻게 해요? 소멸시효 권리니 아니니 막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소멸시효 자체가 시험 범위는 아니기 때문에 정확하게 아셔야 되는 것은 아니지만 제가 지금 설명드리는 정도는 반드시 뭐 하셔야 돼요? 숙지하셔야 돼요. 일단 소멸시효가 뭐냐? 소멸시효란 좀 길게 말씀드리면 일정한 권리를 보유하고 있어요. 근데 그 권리 행사가 가능한데도 일정 기간 행사하지 않고 방치하면 불행사하게 되면 권리 자체가 소멸되게 되는지 이걸 우리가 소멸시효라고 합니다. 뭐 개념 자체가 좀 복잡하다면 간단하게 권리를 행사하지 않고 방치하면 권리 자체가 소멸되게 되는데 이걸 우리가 뭐라 그러죠? 소멸시효라고 한다라고 간단하게 기억하시고요. 위에 있는 것들은 제가 먼저 설명드리기 위한 내용이에요. 자, 그럼 이제 살 좀 붙여볼게요. 첫째, 일정한 권리, 소멸시효에 걸리는 권리가 뭐가 있느냐? 채권과 용익물권만 소멸시효에 걸립니다. 뭐만요? 채권과 용익물권만 소멸시효에 걸려요. 따라서 소유권, 점유권, 담보물권 소멸시효 걸리지 않고요. 형성권, 항변권 이런 것도 소멸시효 걸리지 않습니다. 채권적 청구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만 물권적 청구권은 뭐에 걸리지 않아요?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아요. 왜냐하면 채권과 용익물권만 소멸시효에 걸립니다. 그럼 일정 기간은 어떻게 되느냐? 원칙만요. 채권은 10년이고요.
용익물권은 20년입니다. 그럼 이렇게 되는 거죠. 채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10년 동안 행사 가능한데도 행사하지 않고 방치하면 권리가 소멸되는데 이걸 우리가 뭐죠? 소멸시효라고 한다 이거죠. 그 다음에 소멸시효가 완성이 되려면 권리 행사가 가능해야 돼요. 만약에 권리 행사가 불가능하다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지를 않는데 이걸 우리가 시효의 정지라고 해요. 개념을 좀 기억해 두셔야 돼요. 예를 들어 가지고 뭐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부부 결혼하기 전에 500만 원을 빌려줬어요. 그런데 그러면 50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뭐가 있어요? 채권이 있는 거죠. 근데 둘이 결혼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돈 받는 게 뭐죠? 불가능해지거든요. 왜냐하면 이제는 받아봤다 뭐예요? 쌈짓돈이죠. 따라서 결혼 기간 동안은 소멸시효가 뭐 되지 않아요? 완성되지 않아요. 소멸시효가 뭐가 되는 거예요? 정지가 되는 거예요. 따라서 40년 결혼 생활하다가 이혼하게 되면 소멸시효가 아직 완성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처녀 쪽에 빌려진 그 400만 원 갚으라라고 뭐 할 수 있어요? 요구할 수 있는데 이걸 우리가 소멸시효의 뭐라고 그래요? 정지라고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소멸시효가 완성이 되려면 권리를 행사하지 않고 방치해야 돼요. 따라서 권리를 만약에 행사하게 된다면 소멸시효가 중단이 되고요. 중단이 되면 새롭게 그 기간이 다시 시작하게 됩니다. 기간이 새롭게 시작되게 돼요. 자, 이런 얘기죠. 돈을 빌려줬어요. 몇 년이요? 10년이죠. 근데 만약에 9년 됐을 때 내 돈 내놔라라고 권리를 행사하게 되면 소멸시효가 뭐가 돼요? 중단되기 때문에 9년 됐을 때부터 또다시 새롭게 다시 시작을 해서요. 10년이 돼야지만 소멸시효가 완성되는데 이걸 우리가 뭐죠? 소멸시효의 중단이라고 합니다. 여기까지 좀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자, 이거 가지고 좀 보자고요. 4번 등기를 갖추지 않은 부동산 매수인의 법적주의. 자, 이런 얘기입니다. 갑이 소유하고 있는 요 A 토지에 대해서요. 을이 갑과 만나서 매매 계약을 하고 을이 갑에게 대금을 다 지급했어요. 을이 뭐죠? 매수인이죠. 그래서 을이 갑에게 대금을 다 지급하자 갑이 을에게 인도를 해줘서 을이 현재 점유는 하고 있는데 자기 앞으로 뭘 안 하고 있냐면 등기를 안 하고 있어요. 이게 뭐예요? 등기를 갖추지 않은 부동산의 매수인인 거죠. 자, 그럼 생각해 보시면 일단 을은 등기를 갖추지 않았기 때문에 뭐는 없어요? 소유권은 없는 거죠. 그죠? 그죠? 그러면 을은 소유권은 없고 내가 너하고 매매 계약을 하고 대금을 지급했으니까 이전 등기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뭐만 있는 상태인 거죠? 등기 청구권만 있는 상태인 거죠. 그러면 요 을이 가지고 있는 이 등기 청구권은 물권적이에요? 채권적이에요? 그죠? 채권적 청구권이죠? 계속 반복이잖아요. 아직 을에게 뭐가 없어요? 소유권이 없으니까요. 그러면 을의 등기 청구권이 채권적 청구권이라는 말은 원칙적으로 소멸시효에 걸린다는 거죠. 몇 년이요? 10년. 그럼 항상 걸리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예외적으로 채권적 청구권이지만 을의 등기 청구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라고 판시하고 있는 게 있어요. 첫째, 점유를 계속하고 있다면 을의 등기 청구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습니다. 자, 왜냐하면 소멸시효가 완성이 되려면 권리를 행사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어야 돼요. 우리 판례는 을이 매수인 인도받아서 점유를 하고 있는 것은 권리를 방치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권리를 계속해서 먼저 행사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는 거죠. 따라서 만약에
점유를 상실하게 되면 그때부터 새롭게 10년이 돼야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것이지 점유가 하고 있는 동안은 소멸시효가 뭐 되지도 않아요? 시작되지도 않는다는 것이 우리 판례의 입장이에요. 그 다음에 점유를 계속하는 것이 권리 행사라면 능동적으로 권리를 처분하는 것도 권리 행사이기 때문에 권리를 처분했다는 이유로 점유를 상실한 경우에도 소멸시효 걸리지 않는다라고 판시하고 있음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간단하죠. 자, 매수인의 등기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입니다. 따라서 뭐에 걸려야 돼? 소멸시효에 걸려야 하지만 점유를 계속하고 있거나 권리를 처분해서 점유를 상실한 경우에도 매수인의 등기청구권은 소멸시효 걸리지 않는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이 소멸시효 개념도 이 정도는 좀 꼭 기억해 두셔야 문제 풀 때 편합니다. 핵심 판례도 제가 지금 열심히 떠든 내용이니까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